가자.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어. 자, 가자. 한 번 디귿 오답률 높아요. 괜찮아, 연서야. 주대에 X 쳐놓고 태풍이 지나가면 수온이 낮아지는 거 사실이고 염분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야. 만약에 어 수온이 낮아진 게 염분이 싱거워진 것의 주된 요인이 된다. 고체 용해도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겨울보다 여름에 짜야 돼. 우리나라 여름에 더 싱겁지. 왜 때문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치? 그래서 부담률이 높은 선지는 맞아. 다음에 4번의 기억은 화학적 아니고 세설성으로 고치고 짜르르르르 여러 크기의 입자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화학적이나 유기적 퇴적암은 침전되거나 아주 작은 생물체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눈에 안 보여. 이런 사태가 펼쳐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니은은 해양 환경이라 함은 대륙 대 같은 데 생각하면 되지. 연안 환경은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게 안 되고 디귿에서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해저 산사태 같은 거 저탕류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 입자들이 한꺼번에 쩌르륵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7번에 별표 쳐놓고 가 그림 평가원에서 엄청 좋아하는 그림이고 남극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 화살표에 찐으로 바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45도를 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찐 바람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동서남북 판단할 땐 항상 아름다운 한반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남극 하나 줬지? 동서남북 중에 방위 하나만 나와도 나머진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원래 너희들이 옆에서 그린 그 대기대순환 그림 있지? 그냥 옆에서 본 지구에서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벽도 놓고 이렇게 그리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다시 치환해서 해야지 뭐. 바로 안 되면. 요거는 별표를 100만 개 쳐놓고 수능 보러 들어가기 전에 대기대순환이랑 해류대순환 그려보고 암기하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나 그림은 틀리면 안 되지? 나 그림은 지금 남서풍을 나타내는 거야. 이거 평권에 한번 나왔었던 거야. 풍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해서 니은은 기역 지역이 아니라 니은 지역에서 부는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순환류 만들어진다. 평가원에 자주 나왔었어. 네, 한규반. 네, 외워라. 그 다음에 넘겨서 9번은 문제 첫 번째 맨 마지막 발문에 7시에 그랬지. 근데 나에 보니까 7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자 0km만 보자고 했지. 키가 3km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그쵸. 땅바닥 붙어서만 봐. 기온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이거는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기억에서 나는 A가 아니라 B가 가장 적절해. A는 이미 그 콩나물 대가리 채워진 거랑 북서풍을 봤을 때 A 지역은 한랭전선이 이미 지난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이미 떨어졌었어야 하고 나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상황이 보이는 거잖아, 지금.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C는 왜 안 되냐? C가 되기 위해서는 온난전선이 지나가는 것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태가 같이 나와야지. 지금 C 왼쪽에 온난전선이 있잖아. 풍향을 봤을 때 구름의 모양새랑. 그치? 그래서 기억은 B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은 우리 연습했었어? 18시에 여기 위에 역전된 부분 있지? 여기 전선면이라 했지? 그지? 원래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게 정상이야. 대륙권에서.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갑자기 기온이 역전될 수 있어. 원래 온도가 더 낮아져야 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포진해 있으니까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는 역전된 구간이 나타난다. 그러면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야. 저기가 전선면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10번에 가는 문제 잘 읽으면 뇌우의 발달 단계에 따른 위치를 하고 가의 오른쪽 위에 동서남북 표시 보이지?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상황에서 뇌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란 얘기야. 그지? 새로운 시도야. 그래서 그 발문을 잘 보고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의 동서남북 표시는 평가는 나왔었고 수능에도 나왔었고 동서남북 표시를 안 봐서 많이 틀렸었어.
그다음에 나 그림하고 디귿이랑 연결시켜 놓고 이거는 올해 EBS에 있는 거니까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하의 구간, 그다음에 영상의 구간으로 가면서 영하의 구간에선 빨리 열고 영상의 구간에서는 살짝 천천히 열어. 그래서 이게 투명하고 불투명하고 투명하고 불투명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그냥 뭉뚱그려서 무조건 맞다고 하면 되는데 EBS 해설에 그런 원리가 적혀 있으니까 알아두고 그다음에 11번은 다른 반에서는 해설 안 했더니 쉬는 시간에 나와서 질문 많이 하는 거야. 디귿에서 별의 질량 다랑 다 비교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 안에 표는 다 채웠지? 이건 그대로 순수하게 표면 온도 4제곱 반지름의 제곱은 광도다 하면 바로바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이걸 H열도에 나타내보면 이제 이런 느낌인데 가는 거성이 나오고 나랑 가는 주결이 나와. 근데 이건 수능 논리잖아. 이게 디귿을 아직도 질문하는 사람은 엑소 뉴를 다시 풀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는 주계열성이 진화한다. 라고 한다면 다의 거성보다는 더 큰 거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질량을 비교한다고 하면 일단 다는 잽이가 안 된다고. 오케이? 질량 결손이거나 말거나 잽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저 맨 위에 있는 주계열이 질량이 짱 큰 거지. 수능 논리야, 수능 논리. 다시 복습하면 돼. 그래서 가나 나나 다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의 가 그림은 괜찮아? 지금 니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직 안 일어나는 중거성 단계, 그 다음에 디귿부터는 이제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쭉 소진되는 단계.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일단 첫 번째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기억선지 풀 때 1억 4천만 년 전이랑 천만 년이지. 그럼 이제 천만 년을 보고 위에 그림에 가서 10을 찾는 거야. 10천만 년이 천만 년이냐? 10천만 년은 천만 년이 아니야. 뭐야? 1억이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1이라는 숫자를 찾아야 돼. 이 문제의 발문의 두 번째쯤에 마지막 읽어보면 천만 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잖아. 평가원에서도 뭐 3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고 다 주지 않는단 말이야. 하루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고 날짜를 다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찾아야 돼.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서 1, 2, 3, 4 이렇게 세야 돼. 그래서 기억은 애매하지 않고 1이라는 숫자를 잘 찾으면 금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인도 대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한 게 맞는데 이건 이제 왜 때문이냐면 7이 여기 있고 10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고지자기 극할 때 최근에서 그냥 옛날로 그어버리면 그거 자체가 지계의 이동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번 거쳐갔잖아. 옛날에서 항상 최근을 물어. 최근에서 옛날로 가는 상황은 안 물어. 그런 이상한 물음은 없어. 항상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의 변화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물음도 항상 선지도 옛날에서 최근에 이로 올 때 어떻게 변했어요를 물어. 옛날에서 최근으로 자기장 방향 변화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반대로 돌리면 그게 지계가 됐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거를 바로 논리를 한번 거쳐서 가면 그냥 최근에서 옛날로 끄어버리면 돼. 상대적인 이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동쪽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 한 번 더 요걸로 모식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거 이제 옆에서 본 지구인데 여기가 이제 적도야. 그리고 요게 하나의 경도선이 있어. 그리고 1억 년 전에 지게가 이쯤에 있었어. 적도상에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속에 잔류자기가 기록이 됐어. 그 당시께. 그러면 요 경도 라인을 따라 그대로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가 복각으로 표시가 되고 그 위치가 여기 표시가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회전 없이 이쪽으로 간다. 바로 적도 라인 따라 그냥 동쪽으로만 이동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경도 라인을 따라 기록이 되는 건데 요 경도 라인과 합동인 경도 라인이 다 엄청나게 많은 대원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이동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여기가 기록이 되니까 티가 안 나.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살짝 내려가면서 그대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살짝 위도 변화도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표시가 나지. 왜냐면은 그 경도 라인 선상에 요 뻑큐와 엄지 사이 거리가 그대로 기록된 상태로 남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이동시켜보면 동쪽으로 한 번 더 이동시키면서 조금 위도를 더 내려보면 그러면 그대로 그 뻑큐 엄지 뻑큐 엄지 뻑큐 엄지 하면서 물론 그 대원상의 고기쯤으로 가리키게쯤 나오겠지만 그게 이동하는 게 오른쪽 보인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그래서 이동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다 복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디귿은 일단 아니니까 안 땡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14번은 벡터 분해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경계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만나면 수렴형 경계, 수직 방향으로 멀어진 발산인 경계가 되거든. 얘네들이 이제 판경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끼게 이동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판경계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판경계에 대한 수직한 성분이란 말이야. 그 수직한 성분을 분해를 해야 돼. 요럴 땐 잘 안 되면 선생님이 항상 연장하라고 하잖아. 지금 보면은 왼쪽 A판에는 여기 화살표가 나와 있거든. 그럼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봐. 요 지금 7이라는 거 되어 있는 그 화살표를 판경계에 이웃하게 이렇게 대봐봐. 대봐봐. 그럼 이제 여긴 60이라고 문제 줬잖아. 보니까 지금 억각을 못 찾아. 여기가 60이잖아. 어? 그럼 이것도 60이잖아. 그럼 정삼각형이잖아. 응? 이건 60이라고 줬고 60이라고 여기다 줬지만 억각이니까 여기도 60이고 그럼 요 화살표를 살짝 옮겨놓으면 여기 정삼각형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정삼각형에서 내가 궁금한 건 판경계에 대한 수직한 속도잖아. 이 노란 거. 이해돼? 그럼 이 정삼각형이니까 정확하게 1대 루트 3대 2의 관계가 나오잖아. 그럼 이 화살표 원래 문제에 제시된 7에 대해서 2분의 1, 3.5에 대해서 루트 3배니까 이 수직한 성분이 3.5 루트 3이 되잖아. 내 지금 목표는 이거야. 판경계의 수직한 속도를 구하는, 속도 크기를, 속력 크기를 구하는 게 내 목표야, 지금.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자고. 오른쪽은 그래도 좀 친절했지? 10이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리다 말았지만 연장해. 알겠지? 왜냐면 성분을 분해하려면 큼직큼직하게 그릴 때가 잘 보여. 그래서 10을 쫙 연장해서 여기랑 만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를 만드는 속도 성분은 판경계에 대한 수직한 성분이랑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수직한 성분 둘이 합벡터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어쨌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요건 필요가 없어. 이거 나 아니면 얘를 만드는 얘랑 얘 같은 애들은 다 필요가 없어. 지금 나한텐 필요 없는 성분이고 난 지금 노란색만 필요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10이라고 줬어.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럼 10이니까 5고 5 루트 3이잖아. 그럼 뒤에서 5 루트 3으로 쫓아가고 앞에서 3.5 루트 3으로 도망가니까 얘는 둘이 수렴하겠지. 해양판이 섭입할 거고. 문제 해양판이 뭔지는 제시해줬고. 되겠어? 다음에 나 그냥 갈게요. 15번 봐봐. 딴 반에 앞반에서 맨 첫 번째 수업할 때 15번을 설명을 안 했어. 이제 잘하겠지. 왜냐면 기출에도 있어. 올해 수특에도 있어. 근데 어떤 아이가 왔어. 선생님, 제가 그건 다 맞았거든요. 이걸 못했어요. 그럼 그것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문항만 잘 복습을 해도 되거든. 근데 이거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옆에서 본 거야 지금. 왼쪽이 근일점이고 오른쪽이 원일점이야. 자, 현재 상태는 금북 따겨니까 근일점에서 자전축을 저렇게 기울여 드러났어. 그럼 봐봐.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태양을 여기다 놓고 지구를 움직이면서 뭔가 보잖아. 평상시에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나는 태양 방향을 오른쪽에 박아 놓을 거야. 너는 평상시에 근일점일 땐 태양이 오른쪽에 있고 원일점일 때는 태양이 왼쪽에 있는 걸로 넌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공부하잖아. 근데 나는 태양을 오른쪽에 박아 놓을 거고 그 자전축의 이동 방향을 한쪽에다 표시해 놓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근일점인지 원일점인지 찾아봐. 난 근일점, 원일점 위치를 주지 않을 거야. 태양을 고정시켜 놓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럼 항상 다시 여기서 내려다 봤을 때 수직인 축이 있지. 요거 점선. 이 수직인 축에 대해서 봐봐. 이 자전축 저 끄트머리 있지? 저 그거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지금? 근데 태양은 어디로 가 있어?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이해돼? 그게 기역과 같은 상황이라고. 수직축을 기준으로 기역은 왼쪽으로 가 있고 태양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반대인지 같은 방향인지를 보라고. 다시 봐봐. 니은은 이거야. 니은은 수직축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태양은 저쪽에 있는데 자전축 끄트머리는 딴 쪽으로 나온다고. 반대로 나온다고. 봐봐. 수직축을 기준으로 자전축 똥꼬는 저쪽에 가 있는데 태양은 저쪽에 가 있다고. 반대잖아.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수직축을 기준으로 반대냐 같은 방향으로 향하냐가 중요하다고. 이게 니은이야. 다시 13,000년 후라고 해보자. 이거 그냥 13,000년 후에 근일점에서 어떻게 돼?
수직축을 기준으로 봐봐. 자전주 요 끄트머리가 나가는 방향이랑 태양 방향이랑 똑같지? 그게 여기서 디귿 같은 거라고. 수직축을 기준으로 디귿이 오른쪽에 있는데 태양도 오른쪽에 있잖아.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그럼 근일점인지 원일점인지가 나오잖아. 기억은 똑같은 거고. 땡. 똑같아서 틀린 거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것도 근일점인지 원일점인지를 묻는 선지라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선지라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요거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사돼서 여기까지 가는데 일단 문제는 30이라고 제시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직하다고 제시됐기 때문에 1대 2지. 그러면 x 더하기 2x가 15초 걸린 거지. 그러면 x 하나에 5초지. 그러면 요만큼 내려가는데 1500m/s로 내려갔으니까 7500이지. 7500 나오면 무조건 해구. 오케이, 일단 요건 해군 나왔어.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들어가서 반사돼서 통 튕겨 나올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문제 제시된 거에 따라 60일 수밖에 없으니 요 하나의 동그라미는 30이지.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 뭐냐면 해저면이 기울어진 정도야. 밑에 바닥이 꼭 평평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평평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금 기울어진 상태인 거야.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수직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각도도 똑같아야 되고 그럼 60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90도에 30이니까 60. 이해돼? 그럼 여기가 30이지? 이해돼? 그럼 해수면에 대해서 해저면이 기울어진 각도는 여기지? 30도. 되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거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 근데 틀려도 돼. 어, 틀려도 돼. 그건 맞아. 틀려도 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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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다음에 19, 20만 할게요. 19, 20. 어? 안 지워도 돼요. 예. 19, 19번. 자, 19번에 일단 기억에서 오래 걸렸으면 아주 곤란해. 다시 기억은 0.1초 만에 빨리 돼야 돼. 왜? 그냥 어떻게 할지 직관적으로 디귿은 내비두고 45도니까 바로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의 관건은 요 놈이 2분의 1인지 2분의 루트 3인지가 관건이잖아. 그치? 외웠으니까 특수각이니까. 근데 눈깔 방향 슬쩍 확인한 다음에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 비교해보면 여기일 때는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나란하게 가잖아. 이때 값이 더 커야지 시선 속도가. 이땐 좀 누워서 가니까 시선 속도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네? 그럼 이거는 빨리 나왔어야 돼, 기억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은 정량적으로 너희들이 계산할 순 없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을 알아야 되네. 그거는 G2고 식을 몰라도 적어도 25는 아닌 게 왜 그러냐? 질량 클수록 땡큐지. 행성의 질량 클수록 땡큐지. 왜 땡큐지? 별의 속도 빨라지니까. 그지? 별의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도플러 효과 발견하기 좋다 그랬잖아. 근데 니은에서 행성의 질량이 커진 세팅을 줬는데 지금 나에서 봤을 때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별의 공전 속도인데 그게 50인데 즉 별의 공전 속도가 이미 50인데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그거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아니라고 찾는 거야. 오케이? 25는 택도 안 된다. 50 플러스 알파여야 된다. X. 그리고 그다음에 디귿 작수 다시 한번 익숙한 상태로 그려서 풀어. 눈깔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작수는 식현상 끝난 직후를 줘서 여기 있었어. 행성이. 우리는 그 전으로 갖다 놓은 거야 지금. 그럼 다시 한번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2.1배다. 별의 반지름에. 그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 어리고 별의 반지름은 어리다.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세타가 정확히 뭐냐면 내 눈깔 방향이랑 요거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이 있는 사이 각도야. 이 세타는. 그래서 이 세타는 사인 세타 잡을 수 있고 이게 2분의 1이 나와. 그치? 그러니까 세타는 30이다. 그래서 마지막 20번은 별표를 잘 쳐놓고 이게 뭐냐면 왼쪽 그림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에 두 은하가 있을 때 그 사이의 각도를 지금 60이라고 표현해 놨잖아. 이거 그냥 재미삼아 재미없겠지만 재미삼아 얘기해주면 우리가 팔을 쫙 폈을 때 이 주먹 있지. 주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 그게 10도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잡잖아? 그럼 이게 9개 들어가. 90도야. 우주상에서 우리가 한 점이잖아. 그러니까 우주에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천체들의 둘 사이의 간격을 각도로 나타내는 거야. 주먹이 6개 들어가. 지금 두 은하 사이 간격을 보면. 그래서 그 사이가 60도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수능에 나오는 표현으로 고치면 문제 첫 번째 줄에 두 은하 A와 B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60이다 이거야. 약간 상상이 돼? 상황이? 그러니까 실제로 걔네가 진짜 60도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 점으로 봤을 때 걔네들이 60도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다 이 뜻이거든. 전체 우주에서 보는 모든 상황은 그렇게 봐. 또 멀리 있으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은하랑 A, B 사이의 시선 방향 이루는 각도 우리가 그리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게 60이라는 걸 가의 그림처럼 준 거지. 가는 이제 G2에 있었을 때 나왔었던 그림을 그대로 차용한 거고. 원래 다 G2에 있었거든. 허블 법칙이. 이해되겠어? 일단 이런 세팅이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제 발문을 잘 읽고 봐봐. 오른쪽 표에서 원A형 초신성에 겉보기 등급을 줬구나. 그러니까 어떤 은하든지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원해형 초신성 하나는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그 원해형 초신성의 최대 밝기를 가지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거꾸로 역산해서 알아내는 거야. 이해돼? 그 은하 내에서 별들끼리 떨어진 게 뭐 얼마나 되겠어. 이미 너무나 거리가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걔네들 한 점으로 생각하고 은하 내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그 원해형 초신성의 최대 밝기를 가지고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내가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해돼? 원해형 초신성은 절대 밝기가 일정하니까. 땡큐인 거지. 그 거리의 계측계로 활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표의 첫 번째 줄 원해형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이잖아. M이잖아. M. M을 가지고 L로 바꿔야 된다니까? 왜냐면 M과 L은 결국에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L과 거리의 관계거든. M과 L은 스케일이 다르잖아. 이거는 더하기 빼기 등급의 차를 밝기의 비율로 바꾸잖아. 이걸 비율로 바꿔놔야 거리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알지? 원래 수식은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는데 원해형 초신성은 요게 똑같잖아. 이게 수능 세팅이었잖아. 이게 똑같으니까 얘만 신경 쓰면 되지. 봐봐. 구할 때 헷갈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식을 정리해. 이렇게. 그럼 지금 2.5등급의 차이가 나지. 누가 더 2.5등급 밝지? B가 2.5등급 밝지? 그럼 봐봐. 1대 10배만큼 오른쪽이 밝은 거잖아. A 대 B라고 하면. 그럼 이 안에다가 1대 10을 집어넣어. 그러면 요걸로 고치면 루트 10대 1이 나오지. 거리의 비율 나왔지 지금. 이해돼? 2.5등급 차는 10배 차이 나는 거잖아. 이해되겠어? 그러면 거리의 비는 루트 10대 1이 나왔다. 일단 첫 번째 표에서 요걸 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로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은하의 광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광도는 다시 한번 겉보기 밝기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잖아. 요 수식에 따르면 다 여기서 파생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근데 거리는 내가 지금 구했잖아. 거리는 위에서 루트 10대 1로 구했잖아. 그럼 제곱해서 여기다 10대 1로 집어넣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왼쪽 것만 집어넣으면 되네? 근데 둘이 3.3등급 즉 2.5등급보다 더 많이 차이 나지? 그럼 얘가 10배보다도 더 밝은 애잖아. 이렇게 대충 10 이상 하면 되지. 10보다 크다 하면 되지. 10배보단 더 밝겠지. 2.5보다 차이 더 많이 나니까. 이게 되겠어? 그럼 둘이 앞에 거는 앞에 거끼리 뒤에 거는 뒤에 거끼리 곱한다고 생각하면 10대 10보다 큰 숫자가 나오지. 자,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B가 더 밝은 거네. B가 더 광도가 큰 거네. LB가 더 큰 거네. 그럼 MB는 더 작잖아. 근데 봐봐. 이거 맨날 고정 50점 맞는 애가 있어. 써봐 고정 50점 맞는 애가 있어. 비밀인데. 걔가 이제 잘해. 근데 마지막에 이걸 다 했다? 모든 풀이가 완벽해. 근데 디귿을 틀렸어. 근데 심지어 그 아이의 오답 노트에 강도 풀 때 절대 등급 작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렇게 써놨어. 근데도 틀렸어. 왜 그러냐면 엄청난 사건을 겪었지. 막 풀었지. 그때 마지막에 안도가 막 풀었다. 하고 아싸 이렇게 하는 거야. 수능장에 가서 그거를 조심하라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봐 내가 얘기하는데 봐봐 수능장 들어가서 너희들이 1년 동안 공부한 거 안에서 무조건 다 풀 수 있어. 만약에 못 푸는 문제가 있잖아? 그럼 그건 다 같이 절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패스해. 패스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정답률을 높여. 그게 더 나을 거야. 차라리 어려운 문제 똑같이 틀린 건 틀리고
2점짜리 문제에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 맞추고 2점짜리 문제 틀린 애가 있잖아. 그럼 결국에 점수는 똑같아.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 모의고사 뭉치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시뮬레이션 계속 돌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모의고사 뭉치로 연습을 하는 친구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2개까지는 제 정신이 온전해요. 3개부터 살짝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4개, 5개 가면은 제 팔이 아니고요. 제 머리가 아니라서 뇌가 굳어요. 그래. 근데 그게 실제로 지학 시험 볼 때 나타나는 현상. 왜냐 마지막 시간에 보잖아. 앞에 시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리고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인지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포도당 캔디를 하나 가져가든지 뭘 하나 가져가.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은 그 페레레로쉐 이따만 거 있거든? 그걸 쉬는 시간에 막 다 까놨대. 다 까놓고 이렇게 다 고이 한 다음에 그걸 막 하나씩 계속 먹으면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방법을 마련해. 대신에 쉬마려운 건 안 돼.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건 쉬마려워. 그래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지양하고 그 좋은 거 있대. 뭐 엄마가 막 사다 주신다는데 뭐 좋은 거 있대. 뭐 에너지 젤리인가 뭐 그런 거 있대. 뭐 그런 거를 먹던지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봐.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확 끌어올려서 컨디션 최상으로 볼 수 있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